장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요 회의에 못 오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뭐, 예. 예, 안보회의가 있어서 네, 안보실장 대리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됐던 시간은 국무회의하고 같은 시간이어서 그것 때문에 못 오신 걸로 압니다. 네, 예, 그렇죠. 국무회의에 그때 참석하느라고 못 오셨을 때는 안보실장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장관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둘 다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 어떤 자격으로 가셨냐고 묻는 겁니다. 뭐 병행해서 두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그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수석 이상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날 안보 관련 현안이 있었습니까? 국방 관련해서 제가 발제하는 게 있었고요. 법안 2개가 있었던 걸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대통령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안보실에, 안보실과 관련된 회의를 하신다고 공지가 돼서 제가 그래서 오전에 양해를 구했고 오후에 영희는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국무회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네, 국무회의에 이어서 안보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보회의는 몇 시에 하셨죠? 국무회의 끝나고 11시 한 2, 30분에 해서 좀 한 12시 몇십 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를 할 때 안보 현안은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외에 혹시 다른 부처 법안 제기됐을 때 토론하신 거 있는가요? 네, 토론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관께서. 저는 뭐 발언한 건 없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는 안보 현안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 네. 국무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을 다루지 않죠? 네. 그래요. 아니, 차관이 안 계실 때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법안 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안 계실 때. 토론하기에는 돼 있는데 제가 발언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거였고. 딴 때는 토론하십니까? 네? 딴 때는 토론하시나요? 토론할 때도 있고 제 국방부 장관 다른 부서 법안 설명도 하고 합니다. 다른 부서 법안 할 때 장관으로 계신 때 토론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발제하는 게 있고 관련 안건이 있어요. 네. 예. 그날은 어쨌든 다른 부처 법안 토론에 반론하신 것은 없는데 차관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어쨌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옮겨가시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어떤 현안이 있거나 상황이 있을 때 아래 직원들이 맞지 않는 보고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경호처장이 관련한 사령관들을 모았던 날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박선원 의원이 질의했던 네. 사령관들 모이는 거. 네. 우리 장관께서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허락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거 경호처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승인하셨던 날짜가 언제죠? 뭐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날짜. 최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이라는 게 언제까지죠? 그 최근은 제가 모르죠. 본인께서 승인하신 최근이 언제냐고 제가 묻는데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날짜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물을 뿐이지. 본인이 승인하신 최근 날짜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일일이가 아니라 몇 월이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장관 장관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가요? 아니 최근인 아니, 멀어서 기억이 안 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제가 최근인데 승인했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됐습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렇게 말도 안 된다. 또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 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됐습니다. 아니 12는 40 몇 년 전의 그렇죠? 일인데. 잠깐만요. 그때는 육사 생도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네. 항명한 사람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역사책을 제가 묻잖아요. 있냐고.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상당 지금 배워 분야에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4년 반 동안 국방위 가는데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그냥 구도로 승인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도로 승인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군은 그 정도의 사안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많은 부분을 구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장관, 내일 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말 못하겠어요?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윤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시는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도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예담을 하시는 겁니까? 정리하시죠. 그러시죠. 예. 또 부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국방부 장관을 이제 10개월 정도 하시고 떠나시는데 주변을 좀 평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아요.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요, 그래도 이게 국민의 대표가 이제 질의하는데 국무위원께서 그러시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산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국방부가 지금 직원들이 몇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까? 예? 국방부가 지금 몇 군데로 지금 쪼개져 나눠져 있습니까? 국방부 직원들이. 장소를요? 몇 군데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좀 누가 아시는 분? 몇 군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몇 군데지? 그 용산 안에는 뭐 별관하고 서너 군데인데 그 외 바깥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합참이 이전 안 하면 국방부는 재통합 계획이 없는 거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그렇죠? 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재통합과 관련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를 네. 한 군데 다시 모으는 거요? 네. 현재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제 앞에 나가 있는 네. 옛날에 시설본부에 있는 그 국방부 국방부 나가 있는 인원들은 다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뭐 떠나시니까
좀 신경을 좀 더 써달라라는 말씀. 혹시나 근무 환경이라도 당장에 재통합은 못하지만 환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31조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 그 다음 31조 2항에 보면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께서는 혹시 중요한 군부대에 중요 인물이 방문을 하면 보고를 받습니까? 중요 군부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지작사령관도 있을 거고 방첩사령부도 있을 거고. 제가 가는 거 아니고 아니요. 중요한 인물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관께 보고를 합니까? 저한테 보고 들어올 때는 당연히 보고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업무 협약에서 예를 들면 뭐 어느 부대가 정보본부장한테 간다, 정보부대가 아니, 그게 우리 아니라 보고하지 않습니다. 타 부처의 장관이 가면 예. 보고 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확인이 되시죠? 예. 예. 혹시 장관님께서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오셨던데요? 네네. 장관으로 재직하거나 네. 장군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네. 고등학교 후배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 후배들이요? 예. 아니, 고등학교 후배들. 저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겠죠. 아무래도 장관께서 우리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특정 부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안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에 누가 외부인은 방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아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고 그죠? 거기에 또 충안고 중령과 대령 1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요, 행안위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의 군부대 방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근데 방첩사 방문을 쏙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요. 그리고 방첩사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 제공이 제한된다. 일반인이 방첩사령부를 가는데 정보수사기관 특성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국회를 모독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군부대 방문한 거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방첩사만 숨기고. 에? 이런 것들이 아니 물론 장관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까도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모임을 하느냐. 그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다음에 경호처장.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군대입니까? 무슨 계엄입니까? 근데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흥분하신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국회에서는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야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이제 3평. 저도 이제 국방부를 근무했었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그래요. 다. 장관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정도로 제가 3자적 입장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장관님의 평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기도 해요. 떠나시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방첩사에 행안부 장관이 가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보직해임 시켜야죠.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요. 이런 걸 가지고. 왜 계엄이 나오게끔 하고 계엄 의혹을 갖게끔 하냐 이거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군을 믿지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네, 장관님, 하나 좀 회의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장이 사단이 2개나 3개 정도를 이렇게 부대로 편성해서 군단장을 맡고 있지요. 네. 또 지금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군단들이 이렇게 함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대가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간혹 회식이라든지 격려만찬이라든지 뭐 이렇게 군단장이 할 수도 있고 지작사령관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자꾸 이제 맞추다가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걸 너무 꽤 맞춘다 이러다가 보니까 좀 언성을 높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금 옛날에도 그런 회의가 있어 왔고 격려 만찬도 있어 왔고 그 늘 있었던 일상적인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계엄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또 있고, 장병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모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김민석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인 점을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굴거나 물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조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편하지 않은 모습 보여준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군이 정치적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의원님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가 돼가지고 그 뒤로 매일 무슨 정치군인. 근데 우리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정말 박봉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과거에 일부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멍해를 써야 되느냐. 지금 후배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제가 호소를 하고 제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이것을 부인하니까 이제 더 이상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도 의원님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대가 없이 한 1년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 정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감사함을 표시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좀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군에 대한 중립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는 장관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군도 사과를 했지요.
그건 뭐 무수히 많이 하고 다 단죄를 받았습니다. 사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치적인 중립에 자꾸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든 야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민한테 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조금 좀 더 하시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태환 전 장군님하고 국회의원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선 계엄이 논의될 수 없는 선진국이 됐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쓸까요? 뭐 7년이 지난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썼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선진국에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이 확고히 갖춰져 있죠. 국회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답변. 이것이 군과 국방부 장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계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였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군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과 통념과 행정 조직의 운영으로 볼 때 통상적인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면 회사가 문란한 것이고 군이 잘못된다면 군기가 문란한 것이겠죠. 지난번 최근 말씀하신 경호처장 모임을 구두 승인하신 것이 언제죠? 아까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가라앉으셨다면 사과까지 하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답변을 하기 싫은 것인지 답변을 그런 사안을 안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셋 중에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작년 말에 승인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 다시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 그걸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이 가장 최근 기억이실 테니까 그거를 하셨죠. 연말이 이제 연신지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기억이 연신. 중요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보다 제가 또는 저희 주변에서 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알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임 장관도 후임 장관도 모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바로 사과할 정도의 감정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건 다 무죄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문건이요. 내란에 실제로 상응하는 행위까지 안 갔다는 점에서 검찰이 5년 만에 돌아온 분을 무혐의 해줬을 뿐이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조현천 재판 진행 중이고 그 작성하고 은폐했던 분들은 유죄입니다. 장관도 안보실장도 없어.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